해리포터에 나오는 초콜릿 개구리는 이제 버려도 돼요. 진짜 개구리가 있으니까요. 밀크 초콜릿과 같은 색의 피부 때문에 그런 별명을 얻었으니 맛은 분명 좋지 않을 거예요. 이 개구리는 뉴기니의 늪지대에 서식하지만 호주 북부와 동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개구리와 가까운 사촌입니다. 호주와 뉴기니는 오래전에 연륙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종류의 동물이 살고 있어요. 초콜릿 청개구리는 녹색 청개구리보다 작지만 두 종 모두 짝짓기를 위해 길게 반복하는 깊은 울음소리를 낸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아프리카의 작은 섬에서 온 지역 주민들이 과학자들이 새로운 종류의 소쩍새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올빼미는 오래전에 이 지역에 처음 온 올빼미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갈색을 띠기 때문에 나무와 쉽게 섞여서 거의 보이지 않아요. 정말 작고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울음소리가 있어요. 짧은 뚜 소리를 빠르게 반복하는데 마치 곤충이 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밤이 되면 두 마리씩 짝을 지어 울어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약 15제곱킬로미터의 좁은 지역에 서식하며 최대 1,500마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이라고도 불립니다. 순다 여우 원숭이는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활공포유류의 일종입니다. 작은 머리와 작은 귀, 사랑스러운 큰 눈을 가지고 있어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이고 밤에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작은 여우 원숭이는 진짜 여우 원숭이가 아니라 콜루고라는 범주에 속해요. 이름은 다르지만 이 여우 원숭이는 실제로 날지 못해요. 장거리 이동만 가능한데 고도를 크게 잃지 않고 최대 100m까지 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죠. 특별한 피부 주름 덕분에 나무 사이를 쉽게 활공할 수 있으며 가벼운 골격과 물갈퀴가 달린 발도 도움이 됩니다. 이 귀여운 동물은 몸 길이 0.6m도 안 되는 작은 크기에 몸무게는 최대 1.8kg에 불과해요. 또한 나무 이끼를 닮은 조미라고 얼룩덜룩한 털 덕분에 위장을 잘하죠. 지금으로부터 1억 6천만 년 전 제가 살지 않았던 옛날에 펠리컨처럼 생긴 거미가 있었어요. 쌀알 만한 이 거미는 지구의 잎이 무성한 곳을 몰래 돌아다니며 긴 목 끝에 달린 집게로 잡을 수 있는 먹이를 찾았어요. 특히 다른 거미를 잡아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행복한 결론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친구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고 거미의 종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펠리칸 거미는 먹이를 쫓지 않을 때는 집게를 목처럼 긴 부분에 대고 접어요. 이 때문에 일반 거미보다는 새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처음에 펠리칸 거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거미는 거미줄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거미와 달라요. 대신 다른 거미들이 나뭇잎에 남긴 거미줄 흔적을 찾아서 따라갈 뿐입니다. 다른 거미가 만든 거미줄을 발견하면 인내심을 갖고 적절한 공격 타이밍을 기다리다 암살자 거미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소라게와 말미잘이 한 팀을 이루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말미잘은 쏘는 촉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촉수를 포식자로부터 개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요. 그 대가로 그들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곳으로 무료로 이동하고 일부 남은 음식을 개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하지만 일본 해안에서 과학자들은 특별한 기능을 하는 새로운 말미잘을 발견했어요. 소라게의 껍데기를 임대하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껍데기를 덮는 덮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소라게의 집의 현관을 주가한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말미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멋진 점은 모든 개를 위한 확장팩을 제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 한 종의 소라게하고만 특별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개가 새로운 껍질로 이동하고 싶으면 친구가 함께 이동합니다. 이 유형의 말미잘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칼시퍼라고 불러요. 칼시퍼는 마법의 계약에 의해 마법사의 성에 묶인 불의 악마입니다. 이 성은 소라게처럼 이곳저곳으로 이동해요. 2020년 연구자들은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매우 긴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서호주 연안의 깊은 협곡에서 수면 아래 약 610m 아래에서 발견됐어요. 그들은 해저를 탐사하며 그곳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생물은 일부러 찾은 게 아니라 배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심해 사이포노포어의 일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생물은 바다 표면에 떠있는 파란색 병인 포르투갈의 맨 오브 워와 관련이 있어요. 이 동물들은 하나의 유기체가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많은 작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주이드라고 부릅니다. 일부 주이드는 번식을 돕고 다른 주이드는 먹이를 먹거나 물속을 이동하는 것을 감독합니다. 이 특이한 생물은 대부분 꼬이고 엉킨 깃털 보아처럼 생겼어요. 나선형 모양이 사냥 기술입니다.
사이포노포어는 물속에 일종의 장벽을 형성하고 물고기나 갑각류와 같은 작은 동물을 가두는 많은 침을 가진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생물을 조사할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사이포노포어 중 가장 길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대왕고래보다도 더 길 수 있어요. 와, 자, 여기 매일 볼 수 없는 작은 생물이 있습니다. 트리호퍼라고 불리는 이 곤충은 대부분의 시간을 식물과 나무 위에서 보내요. 동전보다 길지는 않지만 작은 헬리콥터처럼 생긴 것도, 나뭇잎, 가시, 빗방울처럼 생긴 것도 있는 다양한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전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곤충들에게도 있는 작은 판과 같은 것으로 방패처럼 생겼어요. 딱정벌레는 곤충 세계에서 눈에 띄는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 다람쥐는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게 지내기가 더 쉬워요. 가시들은 다른 동물에게 딱정벌레가 삼키기 힘들 수 있으므로 잡을 가치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밝은 색은 포식자에게 잠재적 먹잇감의 목에 독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요. 또한 다른 동물인 척하는 기술인 모방에 능숙합니다. 큰 부리는 가볍고 속이 비어있어 쉽게 날 수 있어요. 이들은 식물을 통해 진동을 보내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다른 곤충들처럼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들리지 않아요. 딱정벌레는 몸을 흔들어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흥미롭게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해요. 다른 많은 곤충들은 알을 그냥 내버려 두지만 딱정벌레 어미벌레는 곁에 붙어 알을 지켜봅니다. 노린재와 같은 위험한 존재가 가까이 다가오면 어린 딱정벌레는 진동 신호를 보냅니다. 형제 자매들은 이 신호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동참해서 더 강력한 경고를 보내요. 어미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행동에 들어갑니다. 날개를 매우 크게 윙윙거리거나 뒷다리를 이용해 침입자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해요. 특별한 입 부분을 이용해 사람이 아닌 식물 줄기를 뚫고 즙을 빨아먹는다는 점만 다를 뿐 모기와 비슷합니다. 신기하고 멋진 이 모든 것이 한 패키지에 담겨 있어요.